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커투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그 컨텐츠를 저희가 하나 준비해서 새롭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왈가왈부기 답한다? 네. 그러니까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뭐 이렇게 질문도 가끔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조금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왈가왈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충분히 널리 입증된 것들에 기초해서 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절대 유일한 하나의 견해는 절대 아닙니다. 제한된 정보와 다양한 분석들 속에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찾아가는데, 나만의 어떤 이해를 찾아가는데 어떤 정리하는 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코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 즉 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상당히 개방돼 있고 독재 국가가 아니며 나름의 민주적인 질서와 나름의 공동체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고난의 행군은 왜 온 거냐? 한번 설득을 해봐라.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 왈가왈부를 뭐 사랑해주고 북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설득이 되고 그거 아닌데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945년 8.15 해방을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완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방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을 겪죠. 이때 전쟁의 후과, 전쟁을 통한 파괴 정도는 남도 컸지만 북이 초토화됐다라는 것은 많은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 53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평양은, 그리고 북한은 복구에 들어가죠. 그리고 1956년 자주 노선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53년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48년 단독정부 수립, 물론 4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북은 소련이 들어오죠. 그래서 소련이 상당히 많은 입김을 행사하고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 개발이나 근대화하는데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로 돌아서면서 북과 소련이 약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56년에 자주 노선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60년대 북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합니다. 이때는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북이 더 압도하죠. 그래서 이제 게시판 중에는 뭐 이런 글도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북의 발전 시설이 전력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서 남쪽으로 전력을 빌려줬다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수력 발전이 있는 건 다 북쪽이었고, 그때는 한 나라였으니까 일제시대라든지 해방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래서 이제 그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경계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얘기죠. 이제 그때 북에서 전력이 들어왔고, 북에서 전력을 끊으면서 남한은 제한 송전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한때 있었던 것을 이제 격가지로 조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봐야 고난의 행군의 기원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주 노선의 시작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에서 북한이 비동맹 노선의 어떤 지도부의 역할을 하려고 또 자리 잡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60년대 놀라운 경제 발전을 보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 이전에
북에 대동강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영국 경제학자의 어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70년대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우리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죠?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정체. 이 경기 정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결국 오일 쇼크죠. 7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 북도 역시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매장돼 있다라는 설들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쇼크의 효과를 북도 고스란히 받아 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의 놀라운 경제 발전이 70년대에 약간 정체기를 겪습니다. 이것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80년대, 90년대로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80년대는 왜냐하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권들이 70년대에 북을 포함해서 이 오일 쇼크의 충격파를 그대로 받아 안습니다. 그래서 뭐 서방은 이것을 뭐 노동자 계층에게 떠안긴다든지 뭐 다른 돌파구들을 찾지만 사회주의권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80년대에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미소 냉전을 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로 넘어가면 85년도에 그 고르바초프 등장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북한과 중국, 북중 간의 교역에서 경화 결제, 돈으로 결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전에 물물 교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죠. 이런 것들이 80년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냉전의 격화, 레이건의 또라이 공격,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의 정체,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서 1975년에 북한은 모라토리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이때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부채를 지불하겠다라는 노선을 겪으면서 결국 경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989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1978년에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겪고요. 이러면서 1980년 북은 6차 당대회를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목표치의 55% 달성에 그치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70년대를 이렇게 힘들게 겪은 북도 고르바초프의 등장 직전 1984년 합병법을 발표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합자에 들어갑니다. 결국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 합병은 저조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이때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니까 모든 시선이 글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실제로 북한에 들어간 직접 투자는 많지 않고요. 일본계 조총련 기업들에게 기대가 컸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일본도 버블이니 뭐니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85년도에 여러분 플라자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본격적인 쇠락은 90년대 초, 80년대 말로 넘어갑니다만 조총련계 기업들의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슈를 또 하나 반영해 주는 것이 이러면서 경공업 제품, 소비재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북은 1984년 8월 3일 인민소비품 증대운동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88년 남한은 서울올림픽을 발표하죠. 대한민국의 서울올림픽에 자극받은 북은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 등 과시 행사에 조금 몰두하게 됩니다. 체제 경쟁의 마지막 시기죠. 그러면서 북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1987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된 3차 7개년 경제 계획은 결국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3개년 더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북은 1991년 UN 개발계획 UNDP와 낮은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북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책과 어떤 그 전환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84년도에 하병법, 그 다음에 84년에 인민소비품 증대운동을 통한 경공업 중시의 전환, 그리고 91년에 이미 낮은 선봉의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발계획을 유엔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결국은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죠. 93년, 94년도에 경수로 합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후로 그 북한이 받았던 압박을 생각하시면 과연 이 고난의 행군의 지금 목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어떻게 거쳤는가, 그 60년대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조금씩 쇠락해 가는가를 조금 흐름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2년 4월입니다. 북은 신무역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경화 결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완전히 이제는 그 물물 교환은 이제 폐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3월 북은 물가 인상 정책을 취하고 7월 14일 화폐 개혁을 시도합니다. 92년, 93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3대 제일주의를 선언합니다. 무역제일, 농업주의, 경공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말씀드렸죠? 농업제일주의 뭡니까? 이미 경제위기, 그러니까 농업의 위기, 식량 생산의 위기를 예측하고 북도 농업제일주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사회주의권의 어떤 그 원자재를 기대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92, 93년입니다. 93년 12월 3차 경제계획이 실패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목전에 94년에 김주석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남해 그 김영삼 정부와의 그 단독 회담도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정상회담도 준비가 되죠. 이것이 보시면 뭐냐 하면 결국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앞두고 남과 북이 그리고 어떤 전환점을 만들려고 북도 상당히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6년에 이제 약간의 그 항상 사회주의권은 바로 지도자가 바뀌지 않고 이제 약간 그 이행기를 두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 취임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죠. 그러면서 당대회도 계속 연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2000년도를 전후해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회복기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그 사이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그러면서 이제 북이 2010년, 2020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물론 제가 조금 팩트들을 말씀드리면서 80년대까지의 90년대 이후에 어떤 고난의 행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난의 행군을 겪은 나라가 과연 이렇게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북의 공통체 사회의 어떤 체제의 어떤 강건함이라든지 조금 이런 식에서 저는 조금 강조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이 조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는 국제적인 환경,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레이건의 어떤 강한 냉전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어떤 이런 변화를 같이 보셔야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조금 반응이 괜찮으면 또 다른 이런 이슈들을 잡아서 여러분과 조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왈가왈부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